지금 검찰도 그렇지만 사실은 경찰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. 김혜경 법카 문제는 거의 다 수사가 끝난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뭐 언제 발표를 하느냐 이 시점만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, 또 하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비리 의혹 사건 아닙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사회적 물의를 많이 빚었고, 옹벽 아파트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갖고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첩을 한 거예요. 의첩했죠. 그래서 지난번에 뭐 여 변호사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특혜를 주었는지, 그래갖고 거기에 2006년도 성남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이재명 선대본부장에 있던 김인석 본부장이 거기에 2015년에 들어가가지고 몇 단계로 이렇게 자연 녹지를 뭐 준주거지로 풀어주고, 임대 아파트 하나를 100% 임대 아파트인데 그걸 확 줄여버리고 일반 분양을 90%로 해버리고 이런 특혜 얘기는 했는데, 지금 오늘 동아일보 특종으로 나온 것은 이 사업을 했던 그 그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? 정모 씨죠. 정모 대표라고. 그 정모 대표가 아시아 디벨로퍼 이제 그 대표죠. 그 사람이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노트로 정리해 놓은 일종의 자기 비밀 노트라고 할까요? 그게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내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법원이나 검찰의 증거 신빙성에 관한 판단 문제는 있지만, 우선 이 정모 대표의 말이 맞다고 할 때, 그리고 그 지금 작성해 놓은 노트 일지가 맞다고 할 때, 이거는 정말 뭐 대장동 못지않은, 대장동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아직 뭐 진행이 어느 단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언은 못 하는데, 이 백현동 사건은 있죠. 규모는 대장동보다 조금 적지만은 적죠.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한 게 너무 많았어요. 그 정모 대표가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이제 시행사죠. 시행사를 보통 이제 디벨로퍼라고 디벨로퍼라 많이 그 뭐 디벨로퍼 이름 달리면 거의 시행사입니다. 해가지고 이제 그 이 한국 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었어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그 자연 녹지인가요? 그 이제 그게 이전하면서 그 땅을 그 인수해가지고 그때 아파트를 짓고 싶다. 이랬는데 자연 녹지는 못 짓잖아요. 그러니까 준주거지가 돼야지 지을 수 있는데, 이 정모 대표가 한번 그 2015년인가요? 한 두 번 정도 이 용도 변경 신청을 했어요. 그러니까 2014년에 MOU 체결하면서 이제 성남시한테 용도 변경 해달라니까 두 번이나 했는데 밖으로 시킨 거 아닙니까? 그 영어로 하여튼 반려됐어요. 우리 쉬운 말로 바꾸라고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도 우리 이 자리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자연 녹지에서 잡종지 되는데도 엄청나게 힘드는데 준주거지 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용도만 이렇게 그 자연 녹지라는 건 말하자면 거의 그린벨트하고 똑같은 겁니다. 농사 짓는 땅하고 이거는 땅값이 아주 낮은데, 준주거지 되면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되는 거예요. 이 때문에 이거 용도 변경 받는데 이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, 그 다음 자치단체 장의 힘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두 번이나 이렇게 반려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정모 대표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. 이 사람 영입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. 해가지고 만든 게 성남 R&D PFB 특수목적법인입니다. 그렇죠. 요걸 만들어가지고, 김인섭 씨를,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, 이재명 시장의 시장 선거에서 선대 본부장 했던, 영입을 한 거죠. 그냥 눈치 빠르잖아요.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재명 시장한테 차장으로 통하느냐, 이걸 찾아야 해요. 아까 그거 빠꾸라고 했는데 약발 약발이 먹히는 약발이 먹히는 사람을 영입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영입하니까 하자마자 착착착 진행이 된 거죠. 한 번에 이게 준주거지로 그렇게 어렵다는 용도 4단계 용도 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거
우리 윤석열 대통령 했잖아요. 딱 그 견적이 나온다고. 그러면 이건 누구 힘이고, 그 다음 김윤섭 씨 아니면 안 되는 거죠. 그래 김윤섭 씨가 딱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? 하고 나니까 이제 김윤섭 씨가 R&D PFB 이름도 이름네요. 거기 하여튼 특수목적 법인에 주식 달라. 절반을 달라고 한 거죠. 요구했죠.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통 뭐 황금알을 낳는 뭐 개미 정도면은 안 그러겠지만 거의거든요. 3천억의 이익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주식 46만 주 중에 25만 주를 달라. 그러니까 절반이 넘으니까 자기 거가 나중에 넘겨라 그 얘기죠. 그래가지고 정 대표가 절침에 좀 거절을 한 것 같아요. 이거 뭐 완전히 누가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뭐라 그러죠? 속담이 있잖아요. 그 엉뚱한 사람이 이익 보니까 거절하니까 그때 김민섭 씨가 딱 한 말이 너 나한테 안 주면 그 사업 잘 되나 보자. 그거 거의 협박이에요. 협박이죠. 그리고 자기는 이재명 그때 시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협박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 정 대표도 알고 있죠. 그러니까 이 김민섭 씨가 성남시청에 해갖고 야가 딴소리 하고 있다. 뭔가 좀 틀어야겠다 하면 성남시청에서 또 여러 가지 거는 게 있잖아요. 아니 준주거지 공사 중단도 명단에 내버리고 준주거지가 됐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그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. 허가 안 해주면 소용없습니다. 제가 은평구에 무슨 우리나라 대형 아파트 업체가 있죠. 건설 업체가 아파트 한번 지으려고 했다가 16번 진짜 빠꾸를 맞았어요. 구청장이 노하는 바람에. 그 정도로 자치단체장의 힘이 오니 지금 너무 세요. 그러니까 이 정모 대표도 알죠. 김윤섭 씨가 안 돼 하면 이거는 뭐 자기가 준주거지까지는 어떻게 해냈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25만 주를 김윤섭 씨 주니까 거의 이제 이 R&D PFB는 김윤섭 씨 거예요. 50% 훨씬 넘으니까. 그러니까 딱 주고 나니까 이 아파트 건설의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이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 비율 이걸 본래 100%를 임대주택 짓기로 했거든요. 백연동에. 근데 그걸 10%만 하고 90%는 분양해라. 아까 3천억 이익이라 그러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특수목적법인 이게 이게 김윤섭 씨 거냐 아니냐 이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이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시장과 그때 당시 엄청난 유착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윤섭 씨가 구속도 한번 되고 했어요. 뇌물 이런 걸로 그죠? 이 건 아니고 또 다른 건으로 이 건 말고 그런 사업하고 뭐 디벨롭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형사 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. 그래 또 걸리니까 이 정 대표가 김윤섭 씨한테 변호사 비용하고 차량 구입비로 2억 3천만 원을 또 줬어요. 그게 결국은 김윤섭 씨 본인 보고 준 게 아닙니다, 이거는. 김윤섭 씨, 우리가 호가호의라 그러잖아요. 뒤에 또 버티고 있는 호랑이 한 명이 있거든요. 그 사람 때문에 2억 3천만 원 돈을 주게 됐고, 결국은 백연동 일이 지금까지 아까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 결국은 얼마나 그게 자연 녹지고 짓기 힘든 데 같으면은 길이 300m, 높이 50m 옹벽 아파트를 짓겠습니까? 그게 말도 안 되는 건축 허가가 난 거죠. 이게 보통 김윤섭 씨 외에 다른 사람이 했으면요. 건축 허가 안 납니다. 어림도 없는. 그게 뒤에 산을 깎아가지고 옹벽을 300m라면 말이 300m지 엄청난 길이고 있죠. 높이가 50m라면 그 집 한 몇 층까지는 햇빛도 안 듭니다. 그런 이게 건축 허가가 난 거는 이거는 시장이 아니면요. 이런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김인섭 씨는 그 이익분의 70억 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? 그건 이제 수사에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호가호의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호랑이는 얼마를 챙겼겠느냐?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백현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. 뭐 김인서 씨가 거기서 70억 챙기고 이제 먹었고 떨어졌다 하면은 뭐 관계가 없는데
3천억의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용도 변경을 해주고 또 거기에 임대 아파트 비율을 확 10%로 줄여버리고 그러면서 3천억이 생긴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은 그걸 해준 사람 입장에서 인허가를 다 내주고 한 사람에서 물론 뭐 거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좀 고물 좀 챙겼겠지만 그 해준 그 당사자로서는 아주 큰 떡판을 챙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구심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김윤섭 씨는 어떻게 보면 있죠. 이재명 시장의 대리인이잖아요. 거의. 그렇죠. 하수인이고. 예. 그러면 그 지금 3천억의 이득이 생겼는데 정 대표도 좀 가져갔겠죠. 당연히. 그렇죠. 본인이 절반 이상은 먹었다고 봐야죠. 원래 만들었던 작품이니까. 예. 그렇지만 그 3천억 중에 뭐 반 이상이 예. 결국은 누구한테 갔겠냐. 이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동아일보 특종인데요.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이제 첨언 드리면은 동아일보에서는 이 정 대표가 만든 노트 이걸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게 검찰 법원에 갔을 때 조금 문제는 있어요. 증거 능력이. 왜냐하면 아까 제가 증거 능력 잠시 언급했는데 이게 만일 정 대표가 2015년 이 일 시작할 때부터 매일 일기 쓰듯이 일지를 쭉 정리했으면 우리 대법원 판례상 그런 거는 일기라도 신빙성을 둬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거짓말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. 그렇죠. 하는데 이번 정 대표의 노트는 2020년에 이 백연동 사건 터지고 나서 왜냐하면 정 대표도 사업을 하는 사이 때문에 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안다고요. 이게 지금 대장동 터지고 백연동 터지니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업한 거 아닌 건 자기도 알잖아요. 다 알죠. 자기가 2번 용도 변경 반려되고 그다음 김윤섭 씨라고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가장 내관이 되는 그런 김윤섭 씨 영입해가지고 그때도 뇌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?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사업이라는 거 이건 본인도 알아요. 제가 볼 때는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을 가장 적게 지는 지금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사활국리를 해야죠. 왜냐하면 조폭 세계 있죠. 이건 조폭은 아니지만 조폭 세계에서는 의리란 게 없어요. 사업하는데도 의리 없습니다. 그렇습니까? 잘 나갈 때는 의리라고 포장해가지고 서로 뭐 형 아우 하면서 나눠 먹는데 딱 위기가 닥치면 왜 난파선에서 쥐가 제일 먼저 탈출하듯이 가장 먼저 자기 살궁리하는 게 이런 범죄를 같이 하는 집단의 특성이거든요. 저도 재판할 때 하도 많이 받고 그렇겠죠. 책임 떠넘기기. 그래서 이 정 대표도 그 당시에 이 노트를 무려 5년 전을 회생해가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렇죠. 그러면 이 노트는 아무래도 저는 뭐 정 대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지만은 이 노트의 내용은 가능하면 자기 책임을 줄이고 김인섭 책임으로 씨 다 또는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큰 걸로 하기 때문에 채널A가 그런 노트를 확보했다는 거 이것도 내가 지금 채널A가 무슨 수사권이 있지도 않은데 했다는 거는 이게 아마 정 대표가 어떤 제공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노트가 엉터리라는 건 아니고 좀 더 보강할 만한 그렇죠. 보도입니까? 취재를. 물론 뭐 이 노트가 나왔으니까 검찰로 가죠. 거기서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아주 중요한 수사 단서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경찰에서도 있죠. 제가 보기에는 이 노트의 기재에 적혀 있는 거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할 겁니다. 그 당시에 사람들도 부르고. 그래서 그랬겠죠. 이 노트 자체로는 신빙성이 크게 있는지 없는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이 노트를 근거로 검찰,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초는 충분히 되겠다. 그러면 김윤섭 씨, 그 다음 이재명 의원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. 상당히 이 정도가 아니라 잠이 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그렇게 뭐 반대를 하고 그래도 무조건 8월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?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네 보니까. 이 백현동 사건도 앞서 뭐 이야기한 대로
3천억의 수익 중에 일부가 어느 쪽으로 흘러갔다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뭐 파장은 말할 것도 없고, 아까 얘기한 대로 쌍방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돈들이 신혼이 네. 미상인 5명이 싹 가지고 갖고 50억을 남겨 먹었다 이 말 아닙니까? 네. 또 그 임원들이 한 100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던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? 예. 예. 그게 바로 2021년 대선 전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쌍방울과 이재명 의원 간에, 당신이 이제 지사입니다만은 그런 밀착 관계 성남시장 때부터 알았어요.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뭐 빠져나갈 구멍은 그러니까요. 없죠. 예. 그리고 좀 전에 그 쌍방울 문제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임원들이 100억을 했다는 거예요. 이런 그 쌍방울 같은 그런 김성태 씨 같은 아주 강력한 오너가 있을 때는 그 임원들한테 돈 줄 때는 있죠. 그걸 맡겨 놓는 거지.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. 그 뭐 돈 다 아는데 행방을. 그래서 이 부분은 김성태 씨하고 이재명 의원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규명하는 게 가장 급선무. 근데 50억 그러니까 100억 그러니까 이게 백현동 대장동 사건에 비하니까 세 발의 핀데 뭐 그게 푼돈 같아요. 푼돈 가지고 뭘 말씀하십니까?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1억 이상만 되면은 뇌물로 3천만 원 이상 특가법. 그러니까 네. 1억 이상이면 뭐 10년인가 얼마인가 네, 아주 형이 뭐 그러더라고요. 네. 1억 특가법에, 미만은 조금 뭐 적은데 예, 1억 예. 넘으니까 뭐 10년 이상인가 이렇게 징역을 받던데요.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봤잖아요. 예. 어쨌든 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예. 그런 상황입니다.